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렉스입니다. 9월 셋째 주 주말입니다. 집에서 좀 쉬고 있다가 8월에서 9월 달까지 매매했던 종목들을 좀 브리핑하기 위해서 영상 녹화를 진행하게 됐고요. 예전 제가 주렉스라는 채널명을 변경하기 전에는 올레 주식일기라는 채널명을 가지고 있다가 채널명을 변경한 지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전에는 영상 기록들을 좀 꼼꼼하게 기록도 하고 또 녹화 영상도 자주 올리곤 했었는데요. 채널명이 변경이 되고 나서 전체적인 종목 브리핑은 처음 영상을 녹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더 꼼꼼하게 브리핑할 예정이고요. 왜냐하면 이 차트를 살펴보다 보면 지나간 종목들도 다시 매수 타이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영상이 제 하나의 복습일지이자 예습일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따라서 매매를 하시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 보시면서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같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8월부터 9월까지 매매했던 종목들이 약 10개 정도의 종목이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한 7, 80%는 수익 매도가 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보유된 종목들도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손절이 나간 종목인데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브리핑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테마주 종목들은 전부 다 동일한 차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패턴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 건데, 패턴이라기보다는 제가 매매하는 방식 세 가지에 대해서 간추려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고 종목으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테마주 종목들은 장기 평선이 역배열 구간인 종목들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이런 224일선, 112일선, 61선, 이게 반대로 되고 있는 걸 역배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역배열 구간에 있는 종목들을 우선 타겟으로 잡고요.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112일선과 61선에 근접을 했을 때 모아가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이 역배열이 되고 이 주가가 그냥 들어온다고 다 되는 부분이 아니고, 한 가지 조건을 더 붙인다면 매집봉 혹은 기준봉이라고 하죠. 매수세가 한번 유입이 된 종목 중에서 눌림목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매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상은 장기 평선에 힘이 들어온 종목 중 눌림목에 있는 112일선과 61선에 있는 종목들을 주로 매수를 하는 편이고, 검색기를 통해서 종목을 지정한다. 그렇게 첫 번째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제가 매매하는 스타일의 두 번째 부분은 분할 매수를 한다는 점입니다. 제 영상의 앞부분에 참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분할 매수만 잘 하더라도 최소한 읽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좋은 자리가 왔다고 하더라도 100% 비중을 다 투입하지는 않고 1차 매수는 한 종목 비중의 30% 정도, 그 이후부터는 2차 매수, 3차 매수까지가 한 비중이 70%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좀 모아가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겠고, 원래는 이 손절가를 이탈하게 되면 끊어주는 게 좋지만, 추가적인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저는 끊어내는 종목들도 있지만 이런 갑자기 강한 급락이라든가 악재로 인한 그 종목이 힘을 잃었을 경우에는 손절을 하는 편이지만, 그다지 큰 악재도 없고 시장이 안 좋거나 이렇게 해서 밀리는 경우에는 손절을 안 하고 내버려 두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배열인 구간에서는 고점에서 만약에 손절을 하지 못하게 되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밀릴 수 있는, 그래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역배열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밀리더라도 주가가 정배열보다는 회복하는 속도가 좀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손절을 하는 부분이 큰 악재가 아니라면 아래 부분에서 분할 매수에 남아있는 그 비중을 또 모아가다가 평균 매수 가격을 잘 정한 다음에 스탑로스를 통해서 매도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매매 스타일의 세 번째 부분은 욕심을 버리고 스탑로스에 의존을 한다는 점입니다. 차트를 매번 볼 수 없고 주식 창을 매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동 매매, 스탑로스 매도 처리에 맡기는 편인데, 테마주들은 갑자기 상승이 나오고 꼬리를 달고 빠지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차트를 계속적으로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균 단가가 정해지고 나면 그때그때마다 5에서 10% 사이에 분할 매도 혹은 5% 전량 매도를 걸어 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욕심 부리지 않는 매매로 갔을 때 아무래도 잃지 않는 매매에 가깝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테마주와 우량주, 중장기 종목이죠. 우량주와 테마주는
매매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종목을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테마주는 4개에서 5개 정도를 빠르게 순환을 하는 편이고, 중장기 종목들은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으로 꾸준하게 모아가다가 일정 구간 수익 실현이 되면 또 현금을 확보를 했다가 그런 식으로 순환매를 즐긴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제 영상을 보시면서 수익 매도가 됐다, 이런 영상을 제가 올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좀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제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 카카오톡 아이디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뭐 개인톡을 주시거나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수익 매도를 했던 부분을 이 자리에서는 인증을 하지 않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게 되면 그 부분을 또 인증을 해드릴 수는 있으니까요. 제 영상을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있는 그대로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서론이 많이 길었는데요. 지금부터는 종목에 대한 영상 브리핑으로 자세하게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종목은 해리스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렸고, 매수하는 타이밍은 이런 구간이었죠. 112일선과 61선, 또한 224일선, 이 구간부터 모아가는 타이밍이 될 수가 있었는데 한번 크게 밀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번 크게 밀린 적은 있었지만 해리스가 트럼프보다 지지율이 올라간다는 소식과 더불어서 결국에는 조정을 받고 강한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스탑로스 처리가 됐습니다. 현재 구간은 장기 이평선인 112일선을 지켜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모아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판단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앞전에 있었던 이 강한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동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강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 상승이 나오고 나면 다시 한번 눌릴 때, 그때 재매수를 한번 도전해볼 그럴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자리도 매수하기는 괜찮은 타이밍이다. 왜냐하면 앞에 이만큼 고를 파고 상승이 나오긴 했지만 앞전에 있었던 이런 차트의 흐름을 살펴보신다면 상승이 이만큼 나왔다가 하락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이까지의 상승은 주지는 않았지만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간도 매수 타이밍이고, 밀린다 하더라도 모아가게 된다면 다시 한번 지금 흐름처럼 상승을 다시 한번 강하게 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한번 강한 힘이 들어오고 난 다음 눌리는 자리에서 재매수를 도전해 볼 예정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두 번째 종목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이고요. 랩지노믹스는 반등을 이용한 단타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61선이 위에 있긴 하지만 224일선과 111일선이 역배열로 돼 있는 구간이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가 계속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차트를 보고 있으니까 엄청나게 밀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따라서 지금 이만큼 밀렸지만 현재의 자리는 장기 이평선 112일선을 지지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 흐름인 것 같고, 저는 운이 좋게도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했는 부분인데 단기적인 스탑로스의 매도 처리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랩지노믹스 이 종목은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아마 이 112일선 부분을 잘 지지를 하게 된다면 강한 반등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랩지노믹스는 더 이상 매매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추가적인 언급은 드릴 수 있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이고요. 나노팀이라는 종목입니다. 나노팀이라는 종목도 결국에는 이런 자리까지 쭉 뺐다가 상승이, 윗꼬리를 다는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안타깝게도 일부만 제가 이 자리에서 매도가 되면서 일부 물량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5일선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인데 흐름 자체가 별로 크게 좋지는 않은 흐름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뭐 추가 매수라든가 아니면 다시 물량을 모아가고 있지는 않고 현재 있는 자리에서 본전가 인근 정도의 매도를 걸어 놓은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이런 5일선을 지지를 하고 주가가 반등이 오면서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이 종목의 테마, 그러니까 재료가 조금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 한번 강하게 펌핑을 주는 그런 상승이라든가 우상향으로 뭐 2, 3%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재료가 없어진 상황에서 시장까지 안 좋아지게 된다면 쭉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조금 자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본전 부분에 왔을 때는 좀 정리를 할 예정이고 좀 강한 힘이 유입이 되거나 다시 한번 재료 이슈가 되고 또 전기차 화재가 갑자기 또 발생이 됐다,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또 상황이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또 그때 상황에 맞게끔 뭐 추가 매수나 수익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으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데 조금 답답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현재의 중파동 추세대에서 벗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중파동 추세대 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강한 힘이 유입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디까지나 제 바람이겠죠. 어쨌든 지금 이 종목은 재료가 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 상태라고 볼 수 있어서 손절 라인을 이 구간으로 최근의 저점 10,000원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 영상의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그렇게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는 제가 이 구간에서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이 추세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급격하게 빠질 수 있다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 종목은 손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테마주는 항상 역배열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은 정배열 구간이지 않습니까? 112일선과 224일선이 정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밀리게 되면 계속적으로 밀릴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 영상의 앞부분에 제가 전달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대를 깨고 저점을 깨게 된다면 어디까지 밀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손절을 한 종목이고요. 이 종목은 다시 한번 추세대에 들어오는 이 부분이 된다면 제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이 다시는 오겠지만 지금은 저점이 보이지가 않는 구간이라서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어떻게 조언을 드리기도 어렵고 매수할 생각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배열의 이평선들이 다시 한번 반등이 일어나서 정배열을 유지를 하면서 이 추세대 안에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시장이 좋아야 되겠죠. 아무래도 지수 추종을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종목이다 보니까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은 좀 손절을 하기보다는 이 구간에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는 기회가 또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추세대 안에 들어오고 나서 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에너지 관련주인데요. 대성에너지입니다. 대성에너지는 제가 평균 단가가 9,300원 정도가 됐는데 오늘 2% 정도 꺼내서 수익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스탑로스를 걸어놨는데 왠지 60일선에서 그 꼬리를 달고 하락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요. 흥구석유가 대장주인데 흥구석유가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대성에너지도 동반 상승이 나왔지만 이 종목이 워낙 꼬리를 많이 다는 종목이다 보니까 스탑로스에 걸리고 꼬리를 달아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또 밀리고 지루하게 흘러갈 수가 있기 때문에 2% 수익권에서 정리를 한 종목이고 더 이상은 안 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 대장주, 흥구석유라든가 뭐 GSE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대성에너지는 대장주가 아니기 때문에 좀 밀릴 때는 급격하게 밀리고 상승이 나왔을 때는 꼬리를 달거나 좀 큰 상승이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지루한 감이 있어서 어쨌든 수익 매도는 했지만 더 이상은 지켜보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의 구간은 역배열을 통과하고 60일선까지 안착을 했기 때문에 좀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보유하고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기준선 이 구간까지는 한번 가주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금액 자체는 한 1,500원 정도 선 부근 정도가 되겠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10% 정도쯤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 뭐 상승이 나왔다가 빠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또 이런 부분이 또 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절을 이 구간 마지막 최근 구간이죠. 8,700원 정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아마 손해되는 부분이 좀 줄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흥구석유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흥구석유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구간에서 전량 매도가 됐죠. 매도가 됐고 또 조정을 지루하게 거치다가 오늘 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전쟁 이 부분이 좀 장기화되면서 에너지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마감을 했네요. 그리고 강한 힘이 다시 한번 유입이 됐는데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아무래도 에너지 관련주들 중에서는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고가의 이런 부분을 터치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항대 앞에 매물대가 많은 이런 저항대까지는 한번 터치를 해주지 않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매수 타이밍을
놓쳤고 시장에서 주목이 됐었던 다른 종목들로 섹터를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매수를 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만, 에너지 관련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기준가까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소포트란 종목이고요.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224일선, 111선, 112일선, 61선 역배열 구간에서 상승이 한번 나와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소파동의 추세대는 뚫은 상태예요. 하지만 소파동 추세대를 뚫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근데 거래량 없이 지금 상승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최근 들어서 시장이 개별주 종목들이 조금 상승이 보여줬을 때 이 종목들이 2%, 3% 이렇게 찔끔찔끔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많이 밀리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제 평균 단가가 3,190원입니다. 그래서 아주 많이 밀린 부분은 아니지만 이 종목도 이 부분을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저가까지 밀릴 수 있고, 이 저가까지 만약 이탈하게 된다면 신저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이 종목은 재택근무 관련주인데 뭐 코로나 이슈라든가 아니면 의료 파업 이런 부분이 이슈가 지금 조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서 아무래도 이 부분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절을 하지 않고 만약 운이 좋게 그런 부분이 한 번 더 이슈가 된다면 적어도 제 평균 단가까지는 가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절반 정도는 평균 단가에 매도를 하고 나머지 절반은 112일선, 길게는 224일선까지는 좀 지켜보고 그렇게 갈 예정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의 테마가 지금 좀 죽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손절 부분을 좀 잘 체크를 하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이 종목도 지금 중추세 파동을 애매하게 걸쳐져 있는 상태인데 수익권에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이 종목도 찔끔찔끔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한 번은 찔끔찔끔 올리던지 강한 상승을 주던지 이 장기 평선 이 부분을 한번 터치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을 하면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6% 정도 수익 구간이 더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지금도 한 4% 정도 수익 구간에 있는데요. 5% 이상 수익권이 되면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서 일부는 좀 수익 매도를 진행하면서 나머지 일부 물량은 이 224일선까지 좀 지켜볼 예정이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아직까지 호재거리가 좀 남아있기도 하고요. 저점이 생각보다는 잘 다져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고점까지는 가기 힘들겠지만, 앞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이런 구간까지는 좀 길게 가져간다면 가주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어제 금요일에 매매했었던 KTIS라는 종목이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매수를 했었죠. 4시 20분에 체결됐었는데 2,670원에 계약이 돼서 2,670원에 체결이 돼서 다행히도 2,750원에 걸어놨는데 2,775원에 매도가 됐더라고요. 3% 정도 수익 구간을 실현하고 수익 매도가 된 종목인데, 이 종목이 마지막에는 2,620원인가 30원으로 종가 마감이 됐더라고요. 시간의 단일가에서. 그래서 월요일날 타이밍을 보고 단타로 또 접근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꼬리를 들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런 꼬리를 다는 상승, 이 부분까지는 3에서 5%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저가에 한번 잡아볼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 한 10종목 정도 브리핑을 드렸는데,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고 수익인 종목도 있고 이미 수익 매도가 된 종목도 있고 또 손절한 종목도 있는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던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 대비 부분에서는 괜찮은 성과였던 것 같습니다. 미국 금리가 0.5포인트 B컷 단행을 했습니다. 국내 시장에도 지금은 좀 갈팡질팡 눈치 보기 싸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그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국내 금리도 인하가 되게 된다면 또 호재로 작용할 수가 있고, 다음 주 24일에 금투세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겁니다. 유예가 될지 폐지가 될지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한다고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유예로 만약에 가닥이 잡혀간다면 국내 시장에는 또 강한 반등이 올 수 있는 적절한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국내 금리의 인하, 금투세 유예, 이 부분이 두 개의 호재 작용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코스피 코스닥 차트 전체 종목들이 상승에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남기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더 건강한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